상견례장에 갑자기 들이닥친 세 명의 건장한 남자들. 그 모습을 보고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순간 저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 평생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랑한다며 데려온 여자.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과 남편이 그토록 좋아하는 모습에 제 의심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단 몇 개월 사이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숙, 올해 70이 조금 넘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26에 결혼해 남편 정철과 함께 가정을 꾸렸지만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찾아가고 민간요법도 써보고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고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점점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33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10달 내내 제 몸이 아닌 것처럼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민호는 우리가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자라야 해. 남편과 저는 매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남편 정철은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온화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지만 아들을 얻고 나서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민호를 안고 집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보물. 그렇게 아들을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대기업 차장으로 일하는 멋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대기업에 취직 후 단 한 번도 큰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월급 통장은 어머니한테 드릴게요. 필요한 것 있으면 제 통장에서 편하게 쓰세요. 저는 조금만 있으면 돼요. 취직하고 얼마 안 되어 민호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통장에서 필요한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습니다. 나중에 민호가 결혼할 때를 대비한 돈이었습니다. 덕분에 민호는 또래보다 일찍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고 노후 자금도 꾸준히 모았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결혼할 준비를 착실하게 해놓고 있었지만 연애를 잘하진 못했습니다.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모두 첫 만남 이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늘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퇴근 후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민호의 얼굴에서 설렘이 보였습니다.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하는 박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그래. 어떤 사람인데? 저도 덩달아 설렜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것 같았으니까요. 정말 착하고 예쁘고 똑똑해요. 간호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한 달 후, 민호는 박지연을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한 날, 저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마주한 박지연은 단정한 차림새에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민호보다 5살 어렸지만 말투나 행동이 상당히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호 오빠한테 정말 많은 얘기 들었어요. 처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연은 공손하게 인사했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까지 건넸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한방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남편도 처음 보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훨씬 좋은 여자구먼. 저녁 식사 중에는 지연의 직장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민호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지연은 서울의 유명 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와서 병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의료기기 회사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부드럽게 흘러갔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무언가 숨겨진 느낌, 말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불일치, 눈빛에서 느껴지는 어떤 계산적인 기운.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본능이었을까요?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남편은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한 듯 했습니다. 오히려 민호는 지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표정에 저는 제 의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같구나. 그날 이후로 지연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점점 가족처럼 편안해졌고 특히 남편은 지연을 무척 아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항상 지연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고 심지어는 우리 지연이가라며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민호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항상 검소하고 계획적이던 아이가 지연을 위해 선물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연애를 시작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의 소비 패턴이 급격히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민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지연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바로 환호했습니다. 오, 그래. 정말 잘된 일이구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 이야기라니. 평소 신중하던 민호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기쁜 표정에 제 생각을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너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잖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건 어떨까? 그 말에 민호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서로를 알아갔어요. 어머니도 지연이를 더 알게 되면 저처럼 좋아하실 거예요. 남편은 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당신도 참 애들이 서로 좋다는데 뭘 더 알아봐. 나이도 적지 않은데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너무 빠른 결혼 이야기, 그리고 계속해서 느껴지는 지연에 대한 미묘한 불신. 하지만 제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제 의심은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미묘한 위화감을 마음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늦둥이 외아들이 마침내 인생의 반려자를 찾았다는 기쁨이 그 어떤 의심보다 컸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우리 가족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리고 그 의심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드러나게 될지 말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지연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지연이는 항상 그랬듯이 단정한 차림으로 도착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곁에서 도와주겠다며 부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있는 시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다고 했었지? 네, 어머님. 간호학과를 나왔어요. 서울대였던가? 참 대단하구나. 지연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연세대였어요, 어머님.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 처음 만났을 때 서울대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진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걸까? 그래, 내가 서울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연세대였어요. 혹시 민호 오빠가 서울대라고 잘못 전했나 보네요. 그 말에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굳이 그 자리에서 더 캐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과 민호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화가 꽃피었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가 나오자 민호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대학 때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었어?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연세대 간호학과가 동아리 활동도 활발했거든요. 저는 의료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사 후 민호가 설거지를 도와주는 동안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호야, 지연 씨가 서울대 나왔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연세대라고 하네? 민호는 물을 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지연이는 처음부터 연세대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확실히 서울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하신가 봐요. 지연이는 분명히 연세대 간호학과 출신이라고 했어요. 제가 소개할 때도 그렇게 말했고요. 민호의 말투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이 작은 불일치가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나 더 큰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참 소박하고 검소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들이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민호는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큰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를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통장 정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그것도 한 번에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살펴봤지만 분명히 3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그런 큰 돈을 쓸 일이 무엇이 있을까?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걸까? 온종일 걱정이 되어 저녁에 민호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집에 돌아오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통장을 보니 큰 돈이 빠져나갔더구나. 무슨 일 있니?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대답했습니다. 아, 네. 지연이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빌려줬어요. 그렇게 큰 돈을? 무슨 급한 일인데? 지연이 부모님 병원비래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심각하신가 보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괜찮아요, 어머니. 지연이가 나중에 갚겠다고 했어요. 꼭 필요한 돈이었으니까요. 민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다시 통장을 확인하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통장에서 또 큰 돈이 빠져나갔더구나. 이번에는 무슨 일이니?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이 동생 유학비예요. 유학비?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겼나 봐요. 지연이가 평소 동생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때 민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자꾸 캐물으세요? 제 돈인데요. 민호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어색하게 끝났고 민호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월급 통장 관리하고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내 돈이니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최근에 지연이에게 2번이나 큰 돈을 보낸 후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호가 출근한 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민호가 왜 갑자기 통장을 가져갔을까요? 지연이 때문인 것 같은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다 컸으니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싶은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한 달 사이에 인출되었고 그 돈이 모두 지연에게 간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의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우리 집에서 가족 식사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저만 느끼는 지연이의 이상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도중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꼭 받아야 하는 전화라서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통화 시간이 10분 정도 지났을까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분명 밝게 웃으려 노력했지만 눈빛만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회사 일이었어요. 남편과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민호는 지연이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해오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가 저희 집 화장실로 들어가 통화했습니다. 저는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화장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닫힌 화장실 문 너머로 지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무언가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창백한 표정이었습니다. 애써 웃으며 식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곧 해결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지연을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지연이가 전화 올 때마다 표정이 굳고 불안해 보이는 거 못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난 전혀 못 봤는데.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몇 번 계속됐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일 수도 있잖아. 자꾸 지연이를 의심하면 민호한테도 안 좋아. 남편도 민호도 눈치채지 못하는 이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그 후 여러 날을 고민했습니다. 학교 이력의 불일치,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액의 돈, 그리고 반복되는 수상한 전화들.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심의 증거가 쌓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엄마가 될까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실수를 하게 두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저녁 식사 시간을 택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여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지연이에 대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어.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와 남편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시작한 이야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처음엔 서울대라더니 나중엔 연세대라고 했고 갑자기 큰 돈을 여러 번 필요로 하는 것도 이상하고 말을 이어가는 동안 민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걱정을 모두 꺼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할 때마다 전화가 오면 표정이 굳고 자리를 피해 통화하는 모습이 걱정돼.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아닐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기대했던 것보다 민호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테이블을 손으로 가볍게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의심하세요? 제가 무엇인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까지 가세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민호가 결혼하길 바랄 땐 언제고. 아들한테 막상 여자가 생기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질투라니. 제가 염려하는 마음이 그렇게 비춰졌던 걸까요? 어머니,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자꾸 그러시니까 지연이도 위축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안 하면 좋겠어요? 저 이제 곧 있으면 40이에요. 이제 겨우 좋은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방해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민호는 제가 지연이를 적대시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제가 아들의 여자를 질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 끝에 저는 지쳐버렸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제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민호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런 거야. 그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방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 이상 제 걱정을 말할 수 없다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연에 대한 의심을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민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언도 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대화할 때마다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혹시라도 지연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남편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속마음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화가 짧아졌고 여러 날 동안 서로 몇 마디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오해하는 건가?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이의 학교는 정말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도 정말 급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전화도 단순히 회사 일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민호가 갑작스러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랑 결혼 날짜를 앞당기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당긴다고? 원래 내년 봄에 하기로 한 거 아니었니? 네, 그랬는데. 지연이가 더 빠르면 좋겠다고 해서요. 다음 달 15일로 예약했어요. 다행히 예식장이 비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운명인가 봐요. 그 말에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결혼식을 앞당긴다니, 그것도 다음 달로. 불안한 감정이 머리를 덮쳤지만 민호에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표현하는 순간 아들과 또다시 멀어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서두르게 됐구나.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발 내 불안이 그저 기우이길. 그렇게 기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지연이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될 거예요.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지연의 부모님을 만나면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곧 모든 것이 확정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지만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고 저는 며칠 전 준비해둔 한복을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민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괜찮아. 너희 둘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예약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예약했다고 했는데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테이블은 8인석으로 꽃병에는 신선한 장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비싼 곳 아닌가? 좀 부담스럽네.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같은 중요한 날인데. 그때 민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도착했어요. 지연이 부모님도 함께요. 저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지연과 그의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지연의 부모님은 예상과 비슷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회사원 느낌이었고 어머니는 품위 있는 옷차림의 전업주부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지연의 아버지 박상민입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호 어머니 김영숙입니다. 이쪽은 남편 정철입니다. 저와 남편도 인사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지연이 어머니 이미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모두 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눈 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초반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아, 저는 사장은 아니고요. 강남에 있는 기업에서 회계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계팀장이라. 지연이 서울 강남에서 자란 것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자리시네요.
저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했죠. 남편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두 남자는 공통점을 찾은 듯 회사 이야기로 대화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분위기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지연이가 늘 민호 이야기만 해요. 감사합니다. 지연이도 정말 단정하고 예의 발라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부모님을 보니 그들이 딸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지연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도 조금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와인이 한 잔씩 돌고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쯤 대화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민호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군, 우리 딸이 당신을 만난 후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에는 일만 하고 집에 잘 안 들어왔는데 요즘은 자주 집에 와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연이 부모님과도 소통하며 결혼 준비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 같았습니다. 저희 민호도 지연이를 만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일만 하더니 요즘은 웃는 모습도 많아지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록 내심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연의 아버지가 잔에 와인을 채우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줍시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네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같은 배를 탄 동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어 줍시다. 제 마음의 경계심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진실된 모습으로 딸을 믿고 있었고 민호와 지연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제 의심이 정말 기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고 모두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프라이빗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인가 싶었는데 문 앞에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태도에서 레스토랑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식탁의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남자들은 우리 테이블을 훑어보다가 지연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박지연 씨, 거기 계셨군요.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맨 앞에 선 남자가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손에 든 디저트 포크가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고 민호와 제 남편은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민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같은 표정으로 남자들을 노려봤습니다. 이곳은 가족 모임 자리인데 무례하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시겠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맨 앞에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당신들은 빠지세요. 우리는 박지연하고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방해하면 안 좋을 겁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위협이 신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에 있던 두 번째 남자가 소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런 사기꾼이랑 결혼하려고? 오히려 이 자리를 방해한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할 걸. 순간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기꾼이라니?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의심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지연의 아버지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이 사람들은 누구니? 지연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서 얘기할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민호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그 말을 끝으로 지연은 3명의 남자들과 함께 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문을 바라봤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제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문을 향해 움직이려 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남편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고 잠시 기다려보자. 무슨 일인지 확인부터 해야 해. 민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호가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분 후 돌아온 민호의 표정은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없어요. 지연의 부모님은 완전히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연의 아버지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민호는 그 문자를 보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견례는 이렇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민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눈물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상견례 이후 집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민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끊임없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연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연이 집에 다녀오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아침 일찍 말했습니다. 지연이 강남 쪽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뭔가 확인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호가 나간 후 저는 계속해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지연이가 사라졌어요. 오피스텔에 가봤는데 이미 짐을 다 빼고 없었어요. 관리실에 물어보니 얼마 전에 이사 갔대요.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2개월치 월세를 밀리고 있었대요. 제가 알던 지연이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들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은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대부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시간에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고 평소와 달리 술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아들이었기에 더욱 놀랐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거실로 나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지연이를 만났어요. 놀라서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어디서? 룸살롱이었어요. 룸살롱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의 최악의 예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모든 걸 말했어요.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에게 2억 도박 빚이 있었대요. 2억이라는 숫자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따라 가볍게 시작했는데 점점 빚이 커졌대요. 그러다 조폭들에게 빚을 지게 되었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룸살롱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으려 했대요. 하지만 이자가 너무 커서 원금도 못 건드렸대요.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 만나 한 번에 빚을 갚으려고 생각했대요. 그게 저였던 거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며 아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내가 왜 그때 엄마 말을 안 들었을까? 민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오해했더라면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요, 엄마. 엄마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화내고 그리고 5천만 원이나. 저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돈은 다시 벌면 돼. 그렇게 진실이 밝혀진 후 우리 가족에게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특히 민호는 심각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는 일상적인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생기는 사라졌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웃음소리는 더더욱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은 민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도 대부분 손을 대지 않았고 커피만 마시곤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얼굴은 훨씬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귀가하고 얼마 후 남편도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회사는 어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으니 우리 셋이서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할까?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엄마가 뭐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말을 들어봤어야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이 넘은 남자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직감이 옳았는데 오히려 당신한테 질투한다고 말하고 정말 미안해. 제 손을 꼭 잡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징후가 있었는데 돈을 요구할 때마다 핑계가 달랐고 전화 통화도 항상 자리를 피해서 하고 제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기도 한단다. 민호야.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철없이 행동해서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민호는 거의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가끔 돌아오는 길에 작은 선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고 주말에는 셋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가족 간의 신뢰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남편은 제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과 함께 흐르는 가족의 사랑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회복은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연이와의 일이 있은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고 오히려 더 성숙해진 듯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승진했고 주말에는 취미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주말 오후 민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갈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어떤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약속대로 일찍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식사를 하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토요일? 그래, 별일 없어. 무슨 일이니? 제가 누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민호의 얼굴이 살짝 상기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래, 누군데? 제가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어요. 민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신혜진이라고 해요.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일이 떠올라 약간의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간호사구나. 어디 병원에서 일하니?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간호사라고 다들 인정한대요. 환자들한테도 정말 친절하고요.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저보다 4살 어려요. 가족은? 부모님은 원래 대구에 사셨는데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세요. 혜진이가 외동딸이라 서울로 어머니를 모셨대요. 민호는 제 질문에 자세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물어볼수록 명확하게 답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토요일에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두 만나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아. 만나보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이 되었고 우리는 약속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즉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신혜진이라고 합니다. 혜진의 첫인상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정하고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혜진은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고 자신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간호대학을 나와 7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 환자들의 이야기, 가끔 힘든 일도 있지만 보람을 느낀다는 것까지. 혜진 씨는 어떻게 우리 민호를 만나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희 병원에 왔을 때였어요. 그때 너무 긴장했는지 혈압이 높게 나왔거든요. 제 측정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해졌어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병원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만남이 이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혜진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듯한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집에 돌아와 열어보니 수제 과일청이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은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항상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선물이나 직접 만든 디저트를 가져왔습니다. 저와도 금방 친해졌고 부엌에서 요리를 도와주거나 집안일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주말 저녁 민호가 혜진이와 함께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민호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도 긴장한 듯 했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민호야. 남편이 먼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혜진의 눈빛에서 진실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축하한다, 민호야, 혜진아. 기쁨의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행복이 우리 아들에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때의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생각한 건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결혼 얘기가 나온 후 저는 참을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왜 그래? 잠이 안 오나?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혹시 민호와 혜진이 때문인가? 남편은 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도 자꾸 불안해요. 예전 일 때문에. 이해해.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보이잖아. 혜진이는 정말 괜찮은 아이 같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혜진이 정말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병원이라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1층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저기, 혹시 신혜진 간호사를 아시나요?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혜진 선생님이요. 지금 근무 중이실 겁니다. 5층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혜진이 정말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고 몇 명의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흰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들 중에 혜진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확인하며 다른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제 앞에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아, 나는 그냥 말을 더듬는 사이 혜진이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혜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나가다가 너무나 어색한 변명이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혜진이를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몰래 조사하러 온 것이 들통난 것이었으니까요.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럴 수가. 결국 과거의 상처가 저를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혜진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라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화가 아닌 이해의 눈빛이 그녀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한테 모든 이야기 들었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도 다 알고 있어요. 혜진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민호가 지영과의 일을 혜진에게 이야기했다니. 어머님, 걱정 많으셨죠? 이해해요. 제가 어머님 믿음을 얻을 때까지 천천히 지켜봐 주세요. 혜진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내가 너무.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어머니를 두고 싶었거든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서툴지만 민호 오빠도 어머님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를 믿어주세요. 그 순간 저는 혜진이 진심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고 병원을 나서는데 혜진이 저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개인 연락처와 근무 일정이에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메모를 받으며 혜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진실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눈빛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보여준 이해심과 따뜻함은
제 마음속 얼음을 서서히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혜진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저는 혜진을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혜진은 종종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병원 근처에서 만나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호와 혜진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 새 출발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고 남편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장 차림의 남편이 새삼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보, 넥타이 좀 매줄래요? 그래, 오늘따라 손이 떨리네.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며 웃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오늘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날인데. 그래, 꿈만 같네. 우리 아들이 벌써 장가를 가다니. 준비를 마치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식장은 민호와 혜진이 함께 고른 곳으로 크지 않지만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예식장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도착하자 혜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혜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과한 화장이 아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혜진이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안아주었습니다. 혜진아, 정말 예쁘구나. 우리 민호가 복이 많은 아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행복해요. 혜진의 눈빛에서 설렘과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설렘과 기대,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긴장감까지. 혜진아, 잠시 이야기 좀 할까? 저는 혜진의 손을 잡고 조용한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둘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며느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혜진은 진지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게 되었단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를 의심했고 경계했지. 그건 내 상처 때문이었어. 하지만 내가 보여준 진심과 이해심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내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단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행복이 찾아왔어. 바로 내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행복.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깊은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라서 정말 다행이다. 혜진아, 내가 우리 민호와 평생 함께해줘서 고마워. 말을 마치자 혜진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같은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서로를 안고 있는 동안 모든 의심과 불안,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사랑과 믿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만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가자. 민호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오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긴장감과 함께 행복한 미소가 빛났습니다. 혜진이가 입장할 때 모든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이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닐 때 민호가 저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진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꼭 첫 데이트를 나가는 소년처럼 설레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고맙지. 이런 좋은 며느리를 데려와서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제가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혜진이를 평생 소중히 하겠습니다. 민호의 눈빛에서 확신과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조용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나도 그래. 마침내 우리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기쁘구나.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그 상처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행복도 없었을지 모르잖아요. 남편은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한 저녁을 보내며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깊은 상처와 실망이 찾아오지만 그 끝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그 아픔이 오늘의 이 깊은 행복으로 이어질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시련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알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민호와 혜진의 결혼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혜진은 병원에서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인정받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혜진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아기 용품을 사러 갈 계획을 세우며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군요. 남편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임신 기간 내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이 있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리했고 민호는 퇴근 후 항상 혜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혜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임신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33살의 늦은 나이에 민호를 가졌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설렘, 그리고 불안함까지 혜진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는 항상 경청하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온 가족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2시 민호의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저와 남편은 서둘러 준비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분만실을 들락날락하며 혜진의 상태를 전해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초기 진통 단계래요. 민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벽 5시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가 나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저와 남편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아빠가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혜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 있는 작은 아기.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딸 보셨어요? 정말 예쁘죠?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우리 혜진이 닮았어. 아기를 안아보는 순간 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된다는 것의 기쁨이구나.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는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특별했습니다. 제 인생 7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순간도 우리에게 소중한 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을 잡으며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